요즘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정말 인공지능이 폭포처럼 세상에 또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쉘파 김명주 교수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네, 조금 더 바빠졌다고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도 정말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새로 바뀌고 지금 정부의 그 기획과제 1번이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100조의 돈을 5년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단어들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개발과 성장이 되면서도 이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과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어떤 기술이든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두운 면을 최소화시키면서 발전을 시켜야 이제 오랫동안 발전하니까 그런 네. 걱정들 많이. 개발도 개발이지만 우리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또 김명주 소장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은 뭐 한때 그 친환경 뭐 그렇죠. 개나 소나다 그냥 친환경 그래서 뭐 친환경 심지어 플라스틱 네. 친환경 세제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요즘은 모든 뭐 제품 TV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에 다 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면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네. 가전제품 뭐 거의 다 앞에 네. 인공지능이 들어가죠. 네네. 실제로 뭐 냉장고, 에어컨, 뭐 선풍기 사보시면 그 인공지능 AI 기능이라는 버튼들이 따로 그러니까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AI란 말을 하지 않고 무슨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AI로 바뀌어 가다 보니까 이제 AI를 모르거나 그걸 넣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뭘 새롭게 했다고 그럴 때, 야, 얘는 좀 뒤처진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파보세로 AI 파보세로 이러면 네, 그걸 와싱이라고 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그 AI 워싱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요즘 그 뭐 피지컬, 네. 인바디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사실은 이제 AI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챗GPT라든지 이런 AI 모델, 뭐 언어 모델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AI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이제 결합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통 AIX라고 합니다. 네. 뭐 AI for all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용되는 그 AIX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네. 있고 또 인바디드 AI라는 게 있는데 피지컬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AI거든요. 그렇죠. 보통 AI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뇌의 지능에 해당되니까 저게 뭐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을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로봇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들어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사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지컬 AI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냥 요 AI가 지금은 뭐 말로만 대화하고 시키면 여러 가지 뭐 시그널을 보내주는데 그거를 팔, 다리를 이렇게 붙여서 뭐 자기도 발도 있고 이렇게 팔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이렇게 사람처럼 육체를 이렇게 입히는 것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어차피 뇌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제 인바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AI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에게 AI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고. 또 AIX의 또 다른 부분이 또 기존의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AI를 집어넣어서 소프트웨어가 다시 지능화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거. 그것도 역시 이제 AIX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인 거든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든 둘 다 이제 바뀌는 걸 AIX라고 하는데 이게 AI 전환의 한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AI를 했다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AI 와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크리스천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예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 인카네이션 이런 얘기, 성육신. 예, 성육신 정도는 우리가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추상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만져지는 형태. 뭐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인간하고 이렇게 뭔가 주고받으려면 물질적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보통 인바디드 AI라고 하고 피지컬 AI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외모가 거의 비슷하면 사람하고 구분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해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AI를 빼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AI라는 기능들을 계속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띠고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워싱, 뭐 요즘 많이 이렇게 뭐 쓰는 단어지만 우리 또 김병주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네. 워싱 듣고 싶네요. AI는 잘 아실 테니까 워싱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씻어낸다는 뜻도 있고 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청바지를 워싱했다고 그러면 주로 이렇게 탈색시킨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요 워싱이라는 단어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AI를 진짜 가져다가 쓰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들이 AI를 가져다 쓴 기술인 것처럼, 그러니까 AI를 가져다 쓴 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AI 워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지능적이지 않은 제품인데 지능적이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허위 광고가 되는 거고, 이제 과장 광고, 뭐 심지어 이제 거짓 광고가 되는 그렇죠. 거여서 그래서 AI 유장술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AI 워싱은 AI 유장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히 소비자들한테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요즘 되고 있죠. 네. 워싱이라는 단어는 좀 친숙합니다. 제 동생이 그 의류 워싱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워싱은 이제 네, 청바지나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바지들. 네. 네, 이게 좀 그거는 또 이렇게 뭔가 옷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건데 이런 그렇죠. 워싱이 위장이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전에 AI 워싱 이전에 그린 워싱이 유행했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경 보호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또 이제 기업들이 요즘 평가할 때 뭐 ESG 평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ESG의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환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로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리는 보호를 잘하는 제품이다. 아니면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환경보호 마크라든지 뭐 마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별로 환경보호에 도움이 안 돼요. 이제는 친환경도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면 이제 환경을 뜻하는 영어가 이제 녹색을 뜻해서 그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린 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워싱 그러면은 실제로는 별로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환경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는 제품을 만든 것처럼 이제 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허위 과장 광고하고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기 친환경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뇌물 문제로 이렇게 된 걸 보면서 네. 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린 워싱에 대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굉장히 있을까요? 많죠.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종이 빨대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보면은 커피숍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옛날에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를 많이 주는데, 이 종이 빨대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게 된 이유가, 이전에 보면 환경보호단체가 어떤 이제 태평양에서 그 거북이를 이렇게 하나 건졌는데 코에 빨대가 꼽혀 있었던, 이제 그게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이 돼서 그거를 많이 바꿔야 된다 해서 종이 빨대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으니까 환경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이 부분들이 그렇게 전체적인 플라스틱의 소모 양에 비해서 이 빨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긴 하지만 크지 않은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서 종이 빨대를 꼽아서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나중에쯤 되면 맛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집니다. 종이가 그렇죠. 네, 약간 맞습니다. 종이가 녹는 맞습니다. 느낌이 그렇죠. 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음료수의 맛과 풍미를 주로 떨어뜨리고, 또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종이 빨대도 이렇게 부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다가 이렇게 코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PFAS인데 그게 오히려 몸에 해롭다. 오히려 이제 그 건강을 해친다 하는 말들이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뭐 맛도 그렇고 쉽게 눅눅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 표시를 했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환경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빨대라는 게 이렇게 놓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굉장히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제 친환경 빨대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린 와싱이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모든 음료를 맥주 마실 때처럼 네. 그 빨대는 안 씁니다.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 먹을 때도. 네, 절대. 네. 근데 오히려 그게 그 맛의 풍미를 하기에 빨대를 먹으면 이상하게 저는 음료 빨대를 먹으면 아껴 먹는 거 아닐까요? 아껴 먹을 때. 네,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이렇게 모든 음료가 이렇게 빨대를 쓰면 맛이 네. 그리고 그걸 좀 그냥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렇죠. 같아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뭐 폭포수에서 이렇게 폭포가 떨어질 때 그냥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느끼는데 거기다 이렇게 뭐 관을 뚫어가지고 맞으면 좀 그게 좀 그 덜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빨대를 안 쓰는 게 좋겠다. 예. 말씀이죠.
연웅준 감독은 빨대를 꼭 쓰는 것 같던데. 근데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AI 워싱 네. 앞으로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린워싱은 지금까지 사실 역사가 조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AI 워싱은 사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제 AI가 시작하는 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대략 이제 이렇게 분류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AI 워싱이다. 뭐 당연히 첫 번째 AI나 뭐 AI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모델 전혀 쓰지 않는데 마치 그런 걸 쓰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거 당연히 AI 워싱이죠. 아하.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I를 쓰기는 쓰는데 아주 작은 부분을 써요. 진짜 작은 부분을 쓰고 있는데 전체 제품에 비해서 진짜 1%, 2%의 기능도 차지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AI 제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과장으로서 워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다른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이용할 때가 있어요. 일부를 가져다 쓰거나.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의 AI 기술을 잠깐 돌려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아 쓰는데 마치 그 제품 자체가 AI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거나 만든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AI 워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건 AI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거 AI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신고들이 점점점 쌓이면 이제 어떤 게 AI 워싱이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파봇의 인공지능에서 김명주 소장님이 계속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법률 시행이 이루어지면 이제 AI 워싱 현상 좀 방지가 되겠죠? 네, 일단은 AI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내 생각에는 이게 AI다라고 주장하면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나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도 뭐 모든 케이스를 다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되게 원칙만 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년 1월부터 실행되는 그 인공지능 기본법에 보면 인공지능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야, 이것 가지고 기준을 삼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인공지능 시스템, 생성형 AI 시스템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만 네. AI 워싱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AI 주무기관인 과기정통부에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을 하고 연관되어 있는 되게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존에 이제 그린워싱도 거기서 많이 다뤘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허위 말해서 거짓 광고냐, 허위 광고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헌법서부터 지금 우리가 만든 법체계가 사실 서양 법을, 네. 뭐 로마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AI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실체들 또 사례들이 나오면서 법이 필요할 텐데 이 법만큼은 좀 우리가 서양보다 앞서서 네. 좀 인류의 비전을 담는 그런 법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유럽연합 법도 그렇고 AI에 대한 일부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얘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사회에 준다. 그러면 그 영향을 평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에다가 실제 AI가 아닌데 AI를 쓴다고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잖아요. AI 워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AI를 넣었던 제품이 이게 진짜 고영향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무사항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AI를 썼을 때 이제 따라오는 규제들이 좀 세서 아마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함부로 AI 워싱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에서 앞으로 법과 관련된 역할이 네. 기대가 되고요. K-팝에 의해서 K-법. 네. 기대가 됩니다. 파봇의 인공지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